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녀석이 일단 누구다? 가정법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우리 뜻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죠. 우리 뭐뭐 라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는 if예요. 근데 if를 저희가 오늘 처음 보나요? 어디서도 봤었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즉 if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도 뭐뭐라면, 근데 의미와 모양이 똑같은데 뭐로도 쓰이고 가정으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대요? 조건으로도 쓰인대요. 그 말은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함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장 안에서 T를 내줍니다. 이 if가 조건인지 가정인지 그 T를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를 오늘 찾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정석적인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가정이란 동그라미 언제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면 나는 토익 600점은 그냥 넘겼을 텐데. 열심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고 600점을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단 얘기죠.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가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가정은 뭐 실험을 할 때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섞으면 C의 화학 반응이 생길 것이다. 이걸 우리는 가설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if를 통한 가정은 언제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 즉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언제 하고 있는 거? 지금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에서는 요 얘기를 해요. 똑같은 if인데 조건을 뭘 전제로 하고 사실, 가정은 거짓을 전제로 한다. 그럼 대부분 이런 예문을 들죠.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나는 새가 될 수 없고 그러니 날 수도 없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근데 이런 문장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조금 재밌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도 들어요. 저도 가끔 드는데, 내가 원빈이었다면 이나영과 결혼했을 텐데 나는 날 때부터 원빈이 아니었고 지금 나의 와이프는 이나영이 아니죠. 서로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렇게 만난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 됐건 이렇게 이해는 되겠지만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드릴 때는 티가 난다라는 건 해석적이에요? 영어 문장 자체예요? 영어 문장 자체에서 뭔가 티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대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거짓이라는 건 제가 써먹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라는 건요, 사실. 하나의 문장에 일단 if가 들어갔다는 건 동사가 몇 개인가요? 2개가 되겠죠. 일단 얘의 품사가 뭐니까? 접속사. 그럼 사실은요, 시제가 일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 나오면 과거, 현재 나오면 현재.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정은, 자 보세요. 언제에 대한 후회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언제 하고 있대요?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생겨요? 시간차가 생기죠. 시간차가 생긴다는 건 시제가 일치되나요? 불일치되나요? 시제가 불일치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가정은 거짓을 전제로 하는 몇의 법칙? 마이너스 1의 법칙. 괄호치고 if 절이 한 시제 뒤. if가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했다면 뭐뭐 라면이죠. 이 부분이 언제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뭐뭐 했다면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if 절쪽이 대부분 과거인 더 한 시제 뒤의 얘기고, 그 다음 지금이라는 주절이 현재형으로 한 시제 더 앞서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수직선을 만들어 놨는데 if라는 게 바로 뭐뭐 라면이라는 가정이라고 했죠. if 안쪽의 시제가 과거래요. 그럼 주절의 시제는 뭐가 돼야 돼요? 현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과거라는 건 1시간 전인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2시간 전에 더 과거도 있죠. 더 과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인 had pp라고 하죠. 그럼 이것도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한 시제를 플러스한 지금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칸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기서 한 시제면 여기.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요?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현재 후회를 할 때는 전부 다 언제예요? 과거죠. 그러니 이걸 잘 점프시켜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현재 완료로 와야 되는 거죠. 언제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언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if절 안쪽이 현재가 나왔어요. 이건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은 있겠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달에는 700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가정이자 후회예요? 조건이자 미래예요? 조건이자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정이란 언제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언제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하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한 50% 이해됐어요? 50만 되면 돼요. 지금은 기본 개념 설명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개념을 공식으로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if절이 등장했을 때 주어가 등장하고 were 나왔으니까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was를 잘 안 써요.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was, were를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법은 were밖에 안 써요. I여도 were, she여도 were, Jones여도 were.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려면 나랑 6개월은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was도 쓰긴 하는데 요건 현대에 와서 바뀐 거고, 가정법이란 또 다른 표시 역할은 수일치와 상관없이 누굴 쓰더라? were.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실제 출제에서는. 이게 한 10년 전부터 두 개를 혼용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 녀석입니다. would. would가 뭐죠? will의 과거.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will은 언제죠? 미래. 미래의 과거는 언제입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미래의 과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현재겠지. 자,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의 10시간 후도 미래죠. 9시간 후도 미래죠. 그럼 10시간 후하고 9시간 후의 차이점은 1시간 뒤로 밀렸네요. 현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린 미래를 가봤나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래의 과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언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미래의 과거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if가 나왔을 때 would라는 녀석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 문장이다? 가정법 문장이다라고 문장에서 티를 내주는 거예요. 나 가정법이야. 알겠죠? 제가 가정법을 기본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녀석을 보고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건 문장에서 티를 내주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즉 if를 보자마자 주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would. would가 있으면 무슨 법? 가정법.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if 아니 지금 뭐예요? 과거. 그럼 우린 일치시켜주고 싶죠? 근데 would가 조동사란 말이에요. 조동사 would 뒤에 과거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없죠. 과거가 뭐로 변해야 돼요? 동사 원형으로 변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세요. if가 나오고 누가 있어요? would.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정법. 근데 뭐가 있어요? had, pp. had, pp를 조동사 뒤에 넣으면 had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동사기 때문에 had가 뭐로 바뀌어요? have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가정법이에요. 즉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라. would. 여기에 플러스 would 대신에 could, might, should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should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should도 역시 쓰임이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혼용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if가 등장했을 때 주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자. would, could, might. 다시 주절에 누구? would, could, might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있으면 무슨 법? 가정법. 그럼 시제가 몇 개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씩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정법이라는 건 여러 개가 아니라 몇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if와 would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누구? could, might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패턴은 뭐란 얘기예요? 조건문이란 얘기죠.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현재 일치시켜줄 수 있죠. 근데 현재 나왔을 때 뭐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등장할 수도 있죠. 이유는 시간 조건 접속사가 뭘 포함했기 때문에 미래를 포함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엔 will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절에 will이 나와서 서로 일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will 대신 써줄 수 있는 게 바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누구? can, may, must, should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쓰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얘네가 무슨 형태라고? 조건의 형태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please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걸 무슨 문장이라고 하죠? stand up, please 라고 합니다. 그럼 동사로 시작했죠. 뭐 한 거야? 일어나, 명령한 거죠. 명령이라는 건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그래서 명령문도 무엇을 의미한다? 미래를 의미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은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인지 아닌지 if만 봐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누구? would, could, might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체크됐어요? 밑에 거 뭐 다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결국 if와 주절에 누가 있는지 would, could, might 이게 있으면 뭐다? 가정법 없으면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 뭘 찾자고요? if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would 뒤에 모양이 have, pp 그럼 가정이죠. 가정이란 언제에 대한 후에 과거에 대한 후에 근데 would 뒤에 뭐 나왔어요? have, pp 그럼 얘를 과거로 바꿔주면 had, pp가 돼야 하죠. 그럼 답은 C번이 됩니다. 가정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기출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요즘 신토익 2016년 이후에 굉장히 유행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if가 등장하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 would, could, might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면 if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if랑 맞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뜻은 다 뭐겠어요? 뭐뭐라면. 근데 전치사는 뜻이 뭐뭐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차이점은 접속사 뒤에는 누가 등장한다? 주어, 동사. 근데 이 녀석들은요, 뒤에 대시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근데 전치사인 녀석들은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복을 싫어하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모양이 다른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 녀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if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 누가 있다고요? 첫 번째 provide, 두 번째 providing, 그 다음 supposing, 그 다음 assuming. 대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뭐뭇이 없다면이란 뜻의 품사 뭐라고요? 품사 전치사 첫 번째 누가 있다? without. 두 번째 bearing. 그 다음 but for. 그 다음 if not for. 여러분들이 but하고 for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이게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전치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는 뜻만 그냥 적용하죠. 그러나 뭐뭇을 위해서. 그럼 그 문제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if가 있다고 무조건 접속사? 아닙니다. if not for가 같이 연속으로 나오면 이거 자체의 품사가 뭐라고요? 전치사.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등장했을 때 of 잘라서 지워주면 뒤에 the help라고 나와 있습니다. help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더가 있으니까. 그럼 명사 앞에는 접속사를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는 제외? provided랑 if 이 두 개는 접속사니까. 근데 for는 without은 전치사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이나요? would, have, pp. would, could, might가 있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암시해주는 역할이다? 가정법. 근데 우리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어떤 품사가 필요하죠? 전치사. 가정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다시 한번 누가 등장할 수 있다고요? without, bearing, but for, if not for가 나올 수 있더라. 그 중에 보기엔 누가 있다? without 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체크됐어요? 이게 가정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응용되는 또 다른 문법인 도치라는 녀석을 보도록 할 건데, 도치는요, 용어가 되게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도치는요, 이동의 다른 말이에요. 심지어 영어로는 movement라고 써 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동. 그럼 우리는 영어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써놓고 단어 하나만 쏙 빼서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단어 뭐 하려고 이동시키겠어요? 강조하려고. 그럼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어디에 옮겨야 강조되겠어요? 맨 앞, 중간, 뒤. 맨 앞에 둬야 강조가 되겠죠. 네, 생각해 봅시다. 문법적으로 잘 써놓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어 하나만 쏙 빼놨죠. 그럼 기존 잘 써놓은 문법적인 구조가 흔들리겠죠. 밸런스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밸런스를 누군가 잡아주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죠? 도운다, 돕는다. 바로 조동사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도치는요, 영어에 총 8개 정도가 있는데 토익은 파트 5나 6라는 특이한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오늘 그 4개를 볼 건데 그 4가지의 기본 원리는 강조 단어를 어디로? 문장 맨 앞으로 옮기고 누가 따라 나오는 게 포인트다? 조동사가 따라 나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누가 조동사인지를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조동사가 아까 가정법에서도 정리했던 미래를 나타내는 will, can, may, must, should가 있죠. 얘네들이 도치가 됐어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오겠죠. 이때 동사는 시제나 수일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동사 있으니까. 그럼 이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들이 도치돼서 나오면 동사의 모양은 무조건 무엇으로 등장한다? 동사 원형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will, can, may, must, should가 나오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데 그때의 동사 모양은 무조건 뭐가 된다? 동사 원형. 왜? 얘가 있으니까. 도치는 이동만 시키는 거지 문법적으로 다시 고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도치란 이미 완벽한 문장을 뭐 하기만 한다?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조동사가 우리가 흔히 will, can, may, must, should로 알고 있잖아요. 얘들 말고 조동사가 더 있어요. 뜻은 없는데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진행형 만들 때 어떻게 쓰죠? be, ing, 수동태는요. be, pp. 이때 비동사의 뜻 있나요? 없죠. 근데 비동사가 없으면 ing나 pp 혼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도 조동사예요. have pp, has pp, had pp일 때 완료 시제라고 하잖아요. have, has, had가 여기서 뜻이 있나요? 동사의 뜻은 누가 갖고 있어요? pp가 갖고 있죠. 근데 have, has, had가 없으면 완료라는 시제도 pp가 혼자 나올 수도 없죠. 그 다음 우리가 don't, do you라고 할 때 do, 하다란 뜻이에요. I don't know.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나 잘 몰라. 하다란 뜻 없잖아요. 그쵸? 즉 뜻은 없지만 뭐 부정문이나 의무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등장하는 녀석들도 바로 무엇이다? 조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얘네가 별표 3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딱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면, 자, 여러분들이 비동사가 강조 단어가 등장하고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뒤에 동사의 모양은 진행이나 수동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have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면 그 뒤에 동사의 모양은 pp가 되겠죠. 그 다음 do, does, did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의 모양은 원형으로 나오겠죠. 대부분 원형이긴 해요. 그쵸? 그럼 누구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be랑 have 동사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비동사가 도치될 때 앞으로 나온다면 주어 뒤에 동사의 모양은 ing나 pp. 그 다음 have 동사가 도치돼서 나온다면 주어 뒤에 동사의 모양은 pp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2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도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및 이해됐어요? 그러면 도치의 모양이 총 몇 개 정도 된다고요? 4개. 그 4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강조 단어가 무엇인지 봤더니 어떤 녀석이 있대요? 부정어의 도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어는 거의 대부분 부정어 단독으로 도치가 되면서 뒤에 누구만 달고 다녀요? 조동사.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누가 부정어인지를 알아야 되죠. 뭐 흔히 not, never, no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들 말고도 절대 뭐뭐 않게라는 뜻의 누구? never. 자, 입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없는 little, 거의 뭐뭐 않게 4가지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그 다음 둘 다 아닌 nor 뿐만 아닌 not only, 곧 not until. 그 다음 또 곧 no sooner. 둘 다 아닌 neither. 이 녀석들이 앞으로 오면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조동사, 주어, 동사. 이게 6월달 시험 문제로도 등장을 했어요. neither가 답으로 no가 답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 구문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패턴.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 책에 오타가 교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네요. 자, 요 부분 교정하고 갈게요. 밑이 아니라 met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met이라는 건 바로 PP형이죠. 그쵸? 그럼 지금 현재 이 문장은 have, 복수 명사, 그 다음 me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나온 이 녀석은 목적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목적어라 칩시다. 그럼 가지다죠. 이 명사를 가지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인 명사로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근데 A, B, C, D를 보니까 전부 수식어예요. 심지어 without은 전치사로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되겠죠. have란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그 다음 also는 또한이란 뜻의 부사인데 누구 근처? 주어 근처. 근데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주어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 제거. 그럼 only냐 하들리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끝까지 이 빈칸에 들어갈 명사인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 된 구조이다? 도치. 그럼 have가 뭐란 얘기? 조동사. 그 다음 our local branch가 주어. 그 다음 얘가 pp라는 동사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도치 구문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오직이란 뜻의 only입니까? 거의 뭐뭐 않게라는 부정어 디번 하들리입니까? 부정어 하들리가 도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디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체크되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A번 only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무슨 도치라고 돼 있어요? only 도치. 자, only 무슨 뜻? 오직. 우리 도치는 왜 해준다고 했죠? 강조하려고. 근데 오직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강조죠. 그럼 강조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only 도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용어를 바꿀 겁니다. only 도치가 아니라 바로 무슨 도치? only 수식어 도치. 즉 only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식어엔 뭐가 있어요? ly로 끝나는 부사, 그 다음 전치사와 명사 덩어리, 그 다음 접속사와 주어, 동사, 절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이어진다? 조동사, 주어, 동사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only 도치예요? only 수식어 도치예요? only 수식어 도치. 그래서 only 뒤에 누구랑 같이 덩어리로 나온다? 부사, 전치사고 접속사, 절. 특히 부사절, 접속사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녀석들이 덩어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사, 전명구,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가 같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봤을 때 only가 등장했죠. 뒤에 after가 나왔는데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뭐로 쓰였나요? 주어, 동사. 뭐예요? 접속사죠. 그리고 나서 did가 뭡니까? 조동사. 우리 do, does, did라는 녀석이 조동사라면 그 뒤에 동사의 모양은 무엇이다?
원형이라고 했죠. 왜? do, does, did가 뭐를 다 하니까 수일치랑 시제일치를 얘가 다 해주기 때문에 do, does, did가 나오면 무엇으로 써준다? 원형. 즉 도치되고 나서는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치만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A, B, C, D 중에 답이 되는 건 누구? A번의 기부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do, does, did가 도치가 돼서 앞으로 나온다. 그럼 주어 뒤에 동사의 모양은 뭐라고요? 원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체크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어 도치인데요. 우리 보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몇 형식이죠? 2형식이에요. 2형식이면 생각나는 단어 누굽니까? 비동사죠. 자, 근데 우리 비동사는 진짜 동사이면서 동시에 무슨 동사이기도 해요? 조동사이기도 하죠. 오늘 배운 대로. 그러면 얘가 진짜 동사 역할과 조동사 역할까지 다 하니까 굳이 또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뒤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길이가 긴 주어가 어디로 넘어간다? 뒤에. 그럼 주어 자리에 보어 역할하던 두 가지 누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나 분사. 왜 명사는 제가 여기에 언급을 안 했을까요? 어차피 명사는 누구랑 같아요? 주어랑. 그럼 바꿨어도 강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만 분사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거 누가 주어라고요? 뒤에 거. 그럼 수의 일치도 누구랑 해야 돼요? 뒤에 나온 주어랑 해줘야 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녀석인데 파트 5에서 나오기보다는 주로 파트 6나 7에 문장 해석 용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로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되느냐? 밑에 보시면 이 녀석들이 주어 자리에 나와버려요. 첨부된 이란 뜻의 누구? attached. 그 다음 동봉된 이란 뜻의 enclosed. 그 다음 또 포함된 이란 뜻의 included라는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크게 정의해놨죠. 뜻도 어때요? 얘네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마치 주어 자리에 누가 있는 것처럼 PP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첫 자리에 빈칸이에요. 거기다가 동사가 누굽니까? is. 아, 그럼 주어 자리겠네. 그럼 B번 넣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명사니까. 근데 inclusion은 포함이란 뜻인데 비동사 뒤에 보호가 지금 뭐로 나온 거예요? 명사, 목록으로 나온 거죠. 그럼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포함하고 목록은 같은 단어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실수가 나오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명사를 답으로 집어넣고 싶었는데 명사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is라는 몇 형식이라는 걸 보았으니 이 형식 실제 주어는 누구라는 얘기? 리스트부터 끝까지가 주어라는 얘기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길면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 문제는 이거겠네요. is, 그 다음 빈칸. 그럼 여기엔 ing도 되고 pp도 되겠죠. 근데 is, ing면 능동, 수동. 능동,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is, pp면 수동, 그럼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빈칸 뒤에 보니까 목적어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죠. to, 전치사니까 잘라서 지워줄 수 있잖아요. 그럼 능동형이 들어간다, 수동형이 들어간다? 수동형. 그렇기 때문에 C번의 includ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체크되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로 나왔던 이 형식 보어의 도치 단어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누구? attached, enclosed, included가 마치 주어 자리인 양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도치. 바로 무슨 도치래요? if절 도치. 이걸 다른 말로는 가정법 도치라고도 합니다. 그럼 느낌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if가 나오면 절이 2개가 나오죠. 그럼 주절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오직 어느 절만? if 절만. 그럼 생각해 봅시다. if절 도치라고 했으니까 강조어가 누구겠어요? if겠죠. 근데 여러분들 if라는 건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는 누가 등장해요? 주어. 그러면 우리는 강조 단어를 주어보다 앞으로 옮겨 써야 되는데 더 이상 if가 앞으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동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별표 이 if를 뭐 한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조동사, 주어동사 순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문장 맨 앞에 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도 조동사의 한 종류다? be와 have 동사도 조동사의 한 종류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또는 if 절도친 누굴 생략한다고요? if 그리고 문장의 어순을 조, 주, 동으로 바꾸는데 주절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없애자? if부터 없애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인 가정법 과거에서는 누가 조동사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조동사예요? 비동사인 워가 조동사가 되겠죠. 그럼 워만 앞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동만 시킵니다. 그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누가 조동사예요? had만 앞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조건문에선 should만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if만 제거하고 조동사였던 누구 앞으로 뺀다? were. 그 다음 had. 그 다음 should만 빼주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빈칸이 나오거나 여기에 빈칸이 나옵니다. were가 나온다면 주어 뒤의 모양이 ing나 pp. had가 나온다면 주어 뒤의 모양이 pp. should가 나온다면 주어 뒤의 모양이 원형이 등장한다라는 거. 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체크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a citizen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근데 has가 아니라 뭐로 쓰였어요? have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 나온 이 단어 덕분에 뭔가 원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누구예요? should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if a citizen 그 다음 should have 구조였는데 누굴 생략하고 if를 생략하고 조동사인 누구만? should만 앞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수일치 시제일치 상관없이 뭐로 등장했던 것이다? have라는 녀석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 저희가 건너뛰었던 문제 우리 페이지 앞으로 다시 쭉 넘어가서 72페이지에 7, 8, 9, 10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7번 뒤에 빈칸의 비동사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아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주어 자리였다면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야 돼요? 어태치먼트가 됐어야 되죠. S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답이 된 것이다? 분사인 어태치드가 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란 얘기? 이 뒷부분이 진짜 주어란 얘기예요. 그 상세 설명이 뭐 되어 있다? 첨부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assignment 뒤에 a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나서 attached 이렇게 등장을 했었겠죠. 근데 뒤에 나온 보어를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 주어가 뒤로 넘어간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 도치인 거예요? 2형식 보어 도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형식 보어 도치가 되고요.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should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any personal information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비동사의 원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얘도 지금 뭐 된 거예요? 도치 된 거죠. should가 뭐예요? 조, 동사. 그럼 any부터 customer까지가 주어. 그 다음 be가 동사. 근데 빈칸이 나왔네요. 몇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로서 도치를 해줄 수 있는 건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라고 했죠. never와 ever 중엔 누가 부정어다? never가 부정어가 되겠죠. 그 다음 9번은 누가 보입니까? only. only는 혼자 도치된다, 같이 도치된다. 같이 누구랑? 수식어와.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절과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does. do, does, did가 도치가 됐다면 뒤는 볼 거 없이 무엇으로?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C번이 됩니다. 그럼 9번은 어떤 유형? only, 수식어, 도치 유형.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가 지금 예제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보시면 any, on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근데 뒤에 보니까 need예요? needs예요? need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얘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네요. 이건 바로 무슨 도치?
if절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 원래 문장은 어땠겠어요? if 그 다음 anyone 그 다음 should need 구조였는데 if절 도치는 누굴 생략하고 if를 생략하고 조동사를 어디로? 문장보다 앞으로 빼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if절 또는 가정법 도치를 이야기합니다. 체크됐나요?